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좀 세부적인 걸 더 잡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좋아요도 그렇고 사실 기능을 만들었을 때 원래 같으면 이제 인터셉터에 추가를 좀 했어야 돼요. 로그인을 했을 때에만 쓸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좋아요 같은 경우는 버튼을 화면에 보여주지 않는 것까지는 처리를 했는데, 이제 여기다가 요청을 치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컨트롤에서 딱히 막아주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인터셉터에서 막을 수 있게끔 처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추가를 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성자에 대한 이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얘부터 좀 먼저 처리를 해보자면, 여기서 닉네임 보여주려면요, 진짜로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닉네임 보여주려면 어디서 정보 가져와야 돼요? 우리 일단 RQ라는 거는 바로 접근이 가능한데, RQ에 뭐 들어있어요? 네, 멤버 아이디 들어있죠. 근데 멤버 아이디를 보여줄 게 아니라 닉네임을 보여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RQ에 있는 거 그냥 가져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쪽에서도 어차피 RQ 아니까 RQ에 있는 그 아이디를 가지고 해당하는 멤버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EL에, 그러니까 모델에 담아서 넘기는 방식 하나,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애초에 RQ 안에다가 번호 말고 멤버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저장하는 방식 하나,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둘 다 어떤 걸 써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뭘로 해볼까요? 뭐가 더 좋을까? 어떤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RQ에 멤버를 저장하는 거? 어차피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기능을 만들어 나갈 때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갖다 쓰는 경우가 이제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 보통 마이 페이지. 마이 페이지에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사실 RQ에다가 추가로 저장을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그런 방식으로 좀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봤는데 여기 마진탑과 바텀 들어가 있죠. 둘 다 오잖아요. 이거 이러면은 그냥 Y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아직 커밋을 안 했어요. 이거 커밋은 닉네임까지 처리하고 나서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처리를 하려면 RQ로 가볼까요? 오랜만에. 여기서 실제로 세션에다가 저장하고 있는 곳이 얘죠.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변수 처리를 하나 할까요? 이런 거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래퍼 달아주고, 여기에는 멤버 아이디가 아니라 로그인 멤버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얘도 하나 해줄게요. 네? 인트로 되어있군요. 멤버 타입으로 이렇게 해주고 나서 얘를 확인을 해봤을 때 문제가 없다면 그때는 얘를 가져와서 이게 낫겠다. 멤버 타입으로 상변하는 것까지. 근데 여기가 이제 키가 이게 아니라 멤버. 사실은 이것보다 다른 거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바로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바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추가로 저장하는 부분, 로그인을 했을 때 저장되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에다가 로그인대 멤버, 그리고 get id가 아니라 그냥 멤버 자체를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로그인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둘 다 세션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얘 로그아웃 할 때 얘도 지워줘야 되겠죠. 둘 다 해야 돼요. 하나가 남아있어 버리면 값이 비어있지 않게 될 거니까. 이런 처리 가볍게 하나 해줬고요. 그럼 이제 멤버, 이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rq.로그인드 멤버한테 접근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닉네임 같은 거 꺼낼 수 있겠네요. 바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el 열어서 rq.로그인드 멤버 닉네임. 왜냐면 로그인드 멤버는 멤버 타입의 객체니까, 그렇죠? 이 객체한테는 이런 변수가 있을 거니까. 그럼 지금 당장 새로 고침을 눌러봤을 때 로그인을 안 했네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접근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걸 한 김에 바로 이것도 좀 해줄까요? 로그인 안 했을 때는 화면에 이런 댓글 입력창 안 나오게, 댓글 리스트는 로그인을 안 해도 볼 수 있는 게 맞죠. 근데 입력할 수 있는, 등록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안 나와야 되니까 조건 바로 부여하겠습니다. 테스트 달아주고요. 얘한테는 rq.로그인드 멤버 id, 얘가 뭐일 때가 지금 얘가 나타나야 돼요. 로그인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0이 아닐 때. 그래야 이게 참이 되면 얘가 그려질 거니까. 그럼 이게 참이 아니란 얘기는 로그인을 안 했다는 얘기고, 그땐 얘가 안 그려질 거니까. 간단하죠? 자, 이렇게 있는데 로그아웃을 했다 라고 하면 없죠. 그런 창 같은 거 없어요. 다시 로그인을 하면 나오고.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셉터 한번 가볼까요? 인터셉터는 마이 웹으로 가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인터셉터 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었는데, 이거 나중에 좀 더 구조를 이쁘게 바꿀 거예요 라고 했어요. 좀 더 가독성 좋은 구조로 바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바로 할 겁니다. 이거 추가하면서 그것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 이만큼 다 지우진 말죠. 이따가 복사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인터셉터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타입이 존재해요. 레지스트레이션, 이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사용해서 여기 변수에다가 registry add interceptor before action interceptor 할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이만큼 한 거예요. 이거 한 건데 그걸 이렇게 나눴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것보다 좀 더 코드가 많아진 거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겁니다. 이 내용 여기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거 일단 요거부터 하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조만간에 파비콘이라고 하는 친구도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비콘에 대한 것도 하나 추가를 좀 해줄게요. 지금 건드리는 김에 파비콘.io ICO, 이 파비콘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파비콘은 이거예요. 이거
자, 우리가 페이지마다 구글, 시크릿 모드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구글의 파비콘은 구글 마크가 있죠. 그리고 뭐 네이버를 들어갔다라고 해도 이런 네이버 마크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보고 파비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걸 정의해 놓은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나오는데, 우리도 이거 정할 거예요. 정해서 만들어서 적용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 사이트 들어왔을 때 여기에 우리가 만든 문양 들어갈 수 있게. 그게 파비콘이에요.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좀 해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원래는 그냥 레지스트리에 또 레드 인터셉터 하면서 추가하면 됐었는데, 자, 이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는 오히려 더 간단해요. 다시 값 바꿔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 IR이라고 하는 얘도 결국엔 변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이런 비포 액션 인터셉터라고 하는 친구를 넣어서 값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일 다 하고 나면 값 제할당이잖아요. 그냥 이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다음 IR.add pass patterns 그래서 이만큼 넣어주고요. 또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두 로그아웃,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두 로그아웃까지 넣었는데 이제 추가로 좀 더 넣어줘야겠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좋아요 쪽은 두 인서트 그리고 두 딜리트를 막아야 돼요.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 취소하는 것, 이 두 가지 공을 둘 다 막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리액션 포인트에서 두 인서트 리액션 포인트, 이거는 여러분들 매핑이 저랑 다르다면 이 결과도 달라야 됩니다. 가져오는 거? 근데 그거는 굳이 막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뭔가 행위를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소창에다가 직접 입력을 했으면은 지금 이거잖아요. 얘한테 보낼 때 이런 파라미터 세팅되는 거고, 넘어가서 보면은 그럼 얘도 막아도 되겠네요. 안 막아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막아주는 게 좀 더 낫긴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에 지금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막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좀 유도리 있게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일단 딜리트부터 좀 막아놓고 하나 더 꺼내서 get 리액션 포인트까지. 자, 이런 거 타이핑할 때 오타를 본인이 많이 내는 걸 안다면은 타이핑 직접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국사 붙여넣기 쓰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는 방금 만든 리플라이 두 라이트 막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지워주고. 가독성 면에서는 확실히 깔끔해지지 않았나요? 옆으로 길게 늘어진다가 아니라 한 줄에 하나씩 우리가 훨씬 보고 판단하기가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 정도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인터셉트는 여기까지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을 잡아보자면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데 왜 사라졌어? 다시. 자, 여기 봤을 때 제가 댓글을 입력을 하는데 나는 어쩌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얘는 지금 줄바꿈이 됐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등록을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줄바꿈이 인식이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코드를 건드려주지 않는 이상 저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엔터키가 입력이 됐을 때, 줄이 바뀌었을 때에 대한 표시가 DB에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은 화면에 제대로 못 나와요, 이렇게. 근데 사실 댓글 보면은 내가 줄바꿈 했으면 줄바꿈 한 대로 나오는 게 맞죠. 지금 이 내용은 사실 게시물 내용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글을 썼을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완벽한 처리라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일단 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reply vo에 가서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public string get for print body 메서드 하나 만드는 거예요. vo에도 메서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애초에 우리 지금 RQ에도 메서드 만들고 있는 거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하나 만들었어요. 이 친구한테 뭐 할 거냐면 잠깐만, this.body 얘가 갖고 있는 값을 replace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replace all. 이 replace all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이제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첫 번째 인자로 오는 얘가요, 내가 지금 이 body가 갖고 있는 값 중에서 여기 첫 번째 인자로 온 값이 존재하면 두 번째 인자로 값을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메서드예요. 한 번에 싹 다 변환시켜버리는 그런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역/n, 이거 무슨 뜻이에요? 줄바꿈이죠. 자, 이게 지금 화면에서 제대로 줄바꿈이 안 되고 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역/n이라는 계획 문자가 얘한테 그 JSP 환경 안에서는 줄바꿈의 의미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 태그에서 줄 바꾸려면 어떤 태그 써야 돼요? BR 써야 되죠. 근데 얘는 자바 문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역/n이라는 계획 문자가 쓰인 거라서 그게 가져왔을 때 데이터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되니까 줄바꿈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replace all이라는 애를 사용을 해서 역/n으로 뭔가가 들어있어? 그럼 그것들을 다 BR로 바꿔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가져다가 써야겠죠. detail.jsp에서 body를 보여주고 있던 부분, 댓글의 body, 여기죠? 여기서 body를 그냥 보여줄 게 아니라 get for print body 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객체 안에, reply 객체 안에 있는 body를 가지고서 이런 작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돌려줄 거니까. 그럼 지금 잘 보세요. 벌써 바뀌었죠. 문제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 알고 있던 문법이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HTML 안에서는 역/n이 줄바꿈의 의미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걸 BR 태그로 바꿔줘야 이렇게 줄바꿈을 잘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현재 지금 얘도 값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rticle이라고 하는 VO에도 방금 만들었던 이 친구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만들어주고, 실제로 아티클의 body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올라가서 여기죠? 이 body를 get for print body 메서드로 호출하면 얘가 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replace al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지금 이제 처음 사용해 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발하시다 보면은 이 replace를 가지고서 취약점 처리를 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만들다 보면 간혹 보시게 될 텐데, 사용법이야 워낙 간단한 거니까
replace all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체 다 바꿔줘 라고 하는 거고, 그냥 replace는 전체 다는 아니에요. 잠시만요. 지금 질문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잠깐만요. 자, 다시 이어서 가면은 replace all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저번에도 그랬는데 얘가 자꾸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RQ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건데 자꾸 이러더라고요. 뭐 코드상의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뭔가 세션에서 가져왔을 때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사라집니다. 다시 로그인하면은 잘 나와요. 애드민 해볼까요? 들어가 보면은 잘 나오는데 이게 뭐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게 사라질 때가 생겨요. 코드를 이거 저번 수업에서도 똑같이 이래가지고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봤는데 사실 코드상의 문제는 없거든요. 가끔 이렇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다시 로그인 하시면은 해결이 되니까. 이런 게 사라지는 게 너무 거슬린다 싶으면은 사실 그냥 모델에 담아서 넘겨주는 방식으로 멤버를 찾아서 담아서 넘겨주는 방식을 써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결국에 멤버 서비스에 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막 달가운 방식은 아니긴 해요. 일단 자, 그러면 일단 댓글 관련된 기능, 등록 기능과 리스팅 기능, 그리고 인터셉터 정리도 했고, 그리고 뭐 줄바꿈된 내용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도 처리를 했고, 오늘은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만들 기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댓글 수정 삭제. 자, 댓글에 대한 수정 삭제를 생각을 하면 일단 지금 댓글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쓴 댓글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거 네이버 카페에서 한번 둘러보시면은 지금 얘네들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댓글 리스트에 붙어있는 버튼이거든요. 이렇게가 리스트인데 지금 여기가 제가 쓴 댓글이고요. 이게 다른 사람이 쓴 댓글인데 다른 사람이 쓴 댓글 버튼 이거 눌러보면은 이 버튼 안에 신고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는 이 기능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쓴 댓글일 때만 이런 버튼이 나오게 할 겁니다. 저는 내가 쓴 댓글이 아니면 애초에 버튼이 안 나오게 할 거예요. 이런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쪽에 수정 삭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데이지어에 있는 거 가져다 쓸 겁니다. 간단하게 적용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 누르고 나온 거에서 수정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이 댓글이 있는 위치에서 이런 댓글 입력할 때 쓰는 이 화면을 여기다 보여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시면. 그러니까 현재 이 댓글을 그냥 이 자리에서 수정할 수 있게 비동기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수정되는 그 양식을 비동기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수정 버튼을 누르면 그때는 이제 수정에 대한 동기 처리가 되게 만들 거고요. 삭제 같은 경우는 삭제를 했을 때 진짜 삭제할 거냐 물어본 다음에 삭제를 시켜버리면 그만이고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내일 수업 전까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내일 가능하다면 시간을 좀 들여보기도 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보기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댓글 기능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밋을 하죠. 그리고 이것보다는 네. DHCP에서 로그인되는 거 가져갈 거예요. 맨 처음에 로그인 멤버 아이디가 아니었어요. 원래 로그인 멤버 아이디 해서 서세서형 방식으로 가져갔잖아요. 밑에는 그냥 로그인드 멤버 이렇게 그냥 가져가시는데 이 일 안에서 둘 다 돼요. 아니 둘 다 돼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런 거 쓸 때 get literal name 이런 걸로 안 쓰잖아요. EL 안에서는 얘가 그냥 이 객체 안에 있는 변수를 접근할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get logined member id로 쓰나 그냥 logined member id를 쓰나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많이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자, 일단 커밋은 완료를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